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늘 응원 보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작년 연말 정말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배우 조진웅 씨의 청소년기에 있었던 사건, 그것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가져왔어요. 그것도 그런데 사실 조진웅 씨 이슈랑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게 소년법 이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연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네. 요 얘기가 그렇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냥 연예계 이슈로 덮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맞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만 12세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촉법소년의 그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보라는 이런 이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는 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는 건요, 여러분. 소년범이 아니라 일반 범죄, 형사 범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중한 범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뭘 했는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어요. 본인의 성범죄랑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저는 사건을 해보면요. 거의 비슷한 범죄를 행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소년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면 많이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교화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회를 주고 분명히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그러는 건데요. 반대로 형사 절차에 가게 되잖아요. 거의 비슷한 행위를 하더라도 중범죄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폭력범죄, 성범죄, 뭐 제3범죄 다 마찬가지지만 소년법이 적용될 때와 형사법이 적용될 때는 진짜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모순으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조진웅 씨는 소년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니까 용서해주자. 과거의 일이니까. 근데 반대로 성범죄나 학폭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요새 강화하는 추세잖아요. 처벌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연령도 낮추고 용서해주지 말자. 형사체계로 처벌하자. 이렇게 촉법소년도 낮추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조진웅 씨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용서하는 시스템으로 용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 논리 모순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소년범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러면 반성이 되고 교화가 되어서 지금 이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은 과거로 이제 그냥 묻어두자 이런 어떤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교화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성범죄나 학폭에 대해서는 교화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해자의 피해를 생각할 때 중한 처벌,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과 이제 연결되는 주장인데 희한하게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는 완전 그 주장과 모순되는 그렇죠. 주장들이 계속 여론이 되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연 변호사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진짜 이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범으로 이제 소년원에 갔다가 오면 그 사이에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교화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제 체험상으로는 음. 10%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제 조진우 씨 같은 경우는 뭐 배우로서 이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그 주변인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폭행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여러 예, 뭐 이런 사안이 이 사건들도 되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이제 주변인들을 통해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에 12월에 무슨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게 이제 기억에 딱 났던 게 그 조진욱 씨 사건이랑 비슷한 시기에 이 뉴스가 올라와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창원 모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여중생들을 이제 14살밖에 안 된 여중생들을 2명을 데려다가 이제 성폭행을 하고 강제 성폭행을 하고 그 범죄로 인해서 소년원에 갔다가 나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5년 동안 소년원에서 있었는데 출소한 다음에 똑같은 범행을 또다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거거든요. 전혀 교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성범죄가 진짜 교화 개선이 힘들고요. 네. 재범률도 굉장히 높아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교화 개선을 믿지 않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재범률이 워낙 높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성인 범죄자를 만나서 변론을 하다 보면 혹시 소년범 전과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소년범이 재범되는 친구들을 제 체험상 반성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내가 열심히 해도 교화 개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행태가 그대로 성인이 돼서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는 데 모든 논리 세계가 서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요. 10%도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촉법소년을 낮춘다고 해서 이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효과는 사실 되게 미미하지 않나. 근데 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것보다는 범죄라도 안 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구치소 또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또는 소년보호시설 등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혹은 이 범죄자들을 교화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를 조금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들어가 있는 동안은 범죄를 안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양산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지만 첫 번째는 이제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들의 범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재범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좀 질문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진우 씨 같은 경우에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서 뭐 시간을 보내고 그래 다시 성인이 됐을 때 뭐 잘 이제 변화돼서 이제 교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의 그 잘못이 또 없었던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연예인이라면 공인이잖아요. 공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어떤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혐의는 이미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저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저런 배우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런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들은 범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화 개선이 될 수 있는 몇 %를 위해서 연령을 낮춘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소년원 또는 분류심사원 가가지고 보호시설에 가가지고 교화 개선 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엄하게 꾸짖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네, 갈 수 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10%, 네, 네. 20%.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거라면 전 정말 대찬성인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엄벌하면 그냥 알아서 돌아설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보호시설 가면 그 19세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오히려 범죄를 배워갖고 배워오잖아요. 오고 연락처 주고받고 새로운 교제권이 생기고 그래서 전국구로 인스타 범죄 조직이 만들어지는. 범죄자 친구들이 생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정에서 딱 떼어놓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과거의 죄를 모두 살았다. 그렇게 할 거면 전체 다 저는 형사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소년범은 무조건 용서하고 교화 개선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면 그 다음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그렇죠. 성년기가 되어서 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조진웅 배우가 이제 본인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연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성이라는 건요. 저는 소년범 변론할 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신경 쓰지 마. 네가 잘못한 것만 신경 써. 네. 너만 다시 안 하게 만들어야 돼. 네가 그 친구를 만난 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어. 그 친구의 말을 들은 것도 잘못이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쪽 길과 이쪽 길이 있었는데 네가 잘못한 모든 선택에 대해서 되짚어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안 할 가능성을 만드는 네. 게 진짜 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범죄는 했고 처벌은 다 받았고 이건 아니고 이런 변명은 저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 변호? 그리고 연예인이 정의로운 배역을 정의로운 것처럼 보여지고 믿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 그 영화도 지금 또 상영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 시그널인가. 예. 뭐 좀 어쨌든 저는 그게 뭐 방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생각에 혹시라도 내가 뭐 청소년기에 뭐 실수라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스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유명해지기만 되지 하면 돼.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이미 될까 있지 봐. 않아요? 유명해지기만 하면 돼. 돈을 돈만 많이 많으면 벌면, 돼.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좀 계속 말씀드리는 법적 처벌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은 감당해야 그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많이 설정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항상 법적 처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나에서 이 친구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건 도덕적인 기준을 통해서 계속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면서 그 길을 안 가도록 해주는 거고 이런 또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하시겠다고 했다면 그건 정당한 거죠. 누가 강제로 은퇴를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도덕이라는 걸 사회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여론으로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오늘 이제 새해 첫 방송인데 저희가 조금 이제 산만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여러분들 듣기에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어떤 정해진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던지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